이번 시간에는 자, 116쪽의 등기절차 강론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제 우리가 총론을 공부했으니까 이 강론을 보자. 자, 강론은 뭐예요? 강론은 우리가 이제 각종 권리 있죠? 각종 이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그다음에 각종 뭐예요? 각종 등기에 관한 절차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목적이 뭐가 있어요? 등기 목적이 보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설정 일구에는 설정 등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표제부에 표의사항 1번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제곱미터고 자, 이런 뭐가 있어요? 이거 표의사항이 있죠? 그럼 어디에 갑구의 1번에서 1번 소유권 뭐예요? 보존등기 누구라고? 갑이다 이렇게 보존등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등기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전등기 할 수 있죠? 2번 뭐예요? 2번 이전등기 소유권 뭐라고? 이전등기 이렇게 등기되죠? 그럼 어디에? 을구에 뭐예요? 을구의 1번에서 이렇게 자, 무슨 등기? 자, 예컨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 한다. 설정 등기 하죠? 자, 그럼 이렇게 등기 목적이 보존하고 설정하고 이전은 이 새로운 명의가 이렇게 명의가 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권리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요새 매년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등기가 뭐예요? 이전 등기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물권. 왜? 우리가 물건이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이 5개예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5개예요. 이 5개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물권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있어요. 저당권. 자, 이게 한 문제씩 있다죠. 그죠? 물론 이렇게 어느 해는 이 네 문제가 다 나오는 해도 있고 자, 어느 해는 뭐예요? 어느 해는 몇 문제만 이 세 문제만 나오고 자, 용의물권이 뭐예요? 등기가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도 그런 해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해서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뭐 이거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각종 등기는 뭐예요? 각종 등기는 이렇게 등기부에 써 있는 각종 권리에 대해서 자, 그 내용의 일부만 고치는 거예요. 일부만 고친다는 것은 이 논에다 집을 져서 2번 충청도 100 500 뭐예요? 이 답만 대로 고치는 거죠. 이게 일부 고치는 게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예컨대 소유권자 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개명한다든가 주민등록번호가 고친다든가 주소지가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자, 예컨대 뭐예요? 2-1번 2번 등기 명의자의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 등기에서 자, 고양시 일산에 이사 왔다니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자, 동구 정발산동 111 이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 주소지만 고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일부 등기부상의 기재사항 중에 일부 고치는 게 변경 등기고. 그 다음에 자, 돈 갚고 전부를 소멸하죠. 자, 누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돈을 갚고 여기다 1번 저당권 뭐예요? 말소등기 하죠. 말소등기. 다 지우는 거죠. 이게 말소등기예요. 그래서 자, 말소등기다. 자, 그 다음에 말소회복 등기도 있고 멸시 등기인데 요즘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대표적으로 가등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한 문제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거를 중점으로 해서 보자. 그러면 어떤 젊은 친구는 이 강론만 해요. 강론만. 왜? 강론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각종 모든 권리 중에 객체, 등기 대상이 되는 객체. 자, 물론 이 보존 각종 권리는 부동산 일부가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공유지분이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객체죠. 그 다음에 자, 신청 절차, 신청 절차상에 이 절차상에 자, 공동이냐 단독이냐 얘기했을 때 공동이냐 단독이냐. 자, 그럼 당연히 뭐예요? 보존 등기는 단독이죠. 이전 등기는 뭐예요? 상속과 수용 빼놓고는 공동이죠. 상속과 수용만 단독이고. 자, 그 다음에 등기 실행. 자, 이게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은 이제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어디서 배웠고 등기 종류에서 형식의 분류 배우고. 그러니까 이 강론을 하다가 뭐예요? 강론하다가 그 부분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서 찾아보면 되죠.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그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몇 쪽에 자, 116쪽에 그 보존등기 의이 나오는데 보존등기 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소유권 취득했어요. 원시취득. 내가 신축 건물 짓고 소유권 취득했어요.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 건물 팔아먹으려고. 바다 매립에서 뭐예요? 땅을 취득했어요. 소유권.
왜 등기하느냐? 그 땅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일단 자,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새로이 등기부를 개설해서 그 후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은 모두 뭘 기초로 해요? 이 보존 등기를 기초로 행해진다는 점. 따라서 보통의 등기와 달리 신청에 있어서 자, 소유권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특별한 증명 절차상 요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보존 등기를 해야지만 이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자, 여기서 지금, 자, 지우기 전에 보존 설정 이용해서 이렇게, 자, 등기부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뭐예요? 변경, 일부 고치는 게 변경 등기고,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표제부 다, 바다가 다 없어진 게 뭐예요? 그게 멸실 등기고, 갖고 있고 전부 지우는 게 맞수 등기고, 그 다음에 그 등기를 뭐예요? 처분 제한하죠? 처분 제한하는 게, 압류, 가처분. 이 세 개는 권리가 올라가는 것이고, 이 세 개는 뭐예요? 일부 고치고, 전부 고치고, 그 다음에 제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 목적이 6개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존 등기는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등장하면, 이 보존 등기 등장하게 되면, 첫 번째 객체 얘기죠, 객체. 객체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가 없다. 자, 뭐예요?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는 하나니까. 자, 만약에 부동산 일부에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또 뭐예요? 뭐 할 수 있어요? 또 일부 보존 등기 한다면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2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 일부에 보존 등기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기 뭐만 해? 자기 뭐예요? 자기 지분만 해. 자기 지분만 해 뭐 안 된다는 게. 보존 등기 안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객체 가장 기본.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내용을 어디에서 앞에 자 등기 대상 배울 때 공부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자 일단 보존 등기 그 별표해 두시고 2번 별표해 주시고 그 줄친대를 뭐예요? 꼼꼼하게 잘 다 보셔야 돼요. 별표한 데는 줄친대를 꼼꼼히 다 봅니다. 그래서 거기 자 부동산 보존 등기는 일필 토지 전부 또는 일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자 해야 하며 부동산의 특정 일부나 공유 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할 수 없다. 그걸 줄쳐놓으세요. 부동산 일부나 특정 일부. 부동산 일부나 자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의 일부나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중요하다 그랬죠? 자기 지분만에 보존 등기야. 자기 지분만에 뭐가 안 된다고. 상속 등기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공유물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공유자 중 1인 또는 다수가 전원을 위해서 신청하는 건 당연히 가능한데 자기 지분만 신청해야지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자기 것만 해달라면 등기부가 졸주에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보존 등기는 항상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보존 등기, 단독 신청. 절대 보존 등기는 공동으로 하는 게 없어요. 항상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존 등기를 권리자가 당연히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왜? 신축 건물 지고 소유권 취득한 사람. 자, 바다 매립에서 뭐예요? 땅 취득한 사람.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보존 등기는 최초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보존 등기를 마치고 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중요해요. 매매든 상속이든 원인이 중요한데 이 보존 등기는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자가 누구냐? 만들기 위해서 신청하는 자가 누구냐니까. 그게 단독인데 그 만드는 자 있죠? 그 자가 중요해, 자가. 그래서 뭘 가지고 대장 등본을 가지고 보존 등기할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판결로 보존 등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를 수용할 때 보존 등기 가능하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특도. 자,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 군수구청장의 뭐에 의해서 확인서 있죠? 확인에 의해서 이 보존 등기가 가능한데 이건 뭐에 관해서만 건물에 관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건물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장 등본 가지고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대장 등본 얘기죠. 자, 대장상 이 대장상 뭐예요? 대장상 최초로 자, 이렇게 최초로 소유자로 무한자 등록된 자.
자, 이 사람이 사망할 수 있으니까 또는 뭐예요? 또는 누구? 상속이죠, 상속인. 아니면 뭐예요? 그 밖에 포괄 뭐예요? 포괄 승계인인데 포괄 승계인이 뭐냐면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포괄 유증이에요. 포괄 유증.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겨서 이 토지 대장을 만들었으면 이 갑이 최초로 등록이 됐겠죠? 그 갑이 등록이 됐으면 이 사람이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인재라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사망하면 뭐예요? 상속인이 할 수 있고. 자, 상속인. 그 다음에 자, 포괄 유증 받은 사람 있죠? 포괄 수증장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대장을 가지고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뭐예요? 자, 최초 상속인 포괄 유증.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이동 등록 받은 사람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대장상 이렇게 뭐예요? 대장상. 자,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있죠? 이전 등록된 자는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또는 뭐예요? 또는 자, 상속인은 뭐예요? 보존등기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이유인지 대장이 이렇게 이전 등록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이 사람은 보존등기 못해. 왜? 최초에는 법이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으로 하려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게 어디 있겠죠. 뭐 옛날에는 말 그대로 뭐예요? 주막거리에서 농번기 끝나고 그 핫도 치죠. 핫도 이렇게 핫도 치는데 자, 핫도 치는데 만약에 뭐예요? 돈 내고 막 핫도 치고 하죠. 뭐 그러다가 돈 다 잃으면 뭐예요? 갑자기 새벽녘에 갑자기 막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어디에서 다락 같은 데서 뭐예요? 자, 거기 문서 보관정에서 이렇게 자기 집 문서를 끄집어내면 밤에 끄집어서 올라오면 뭐 마누라한테 걸려갖고 뭐 바지 잡혀갖고 뭐 바지가 흘러내리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유행이 그걸 이제 갖고 와서 이제 투전판에 앉았어요. 투전판에 앉아갖고 자, 내가 뭐 좋은 끝발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집 문서를 집어 던지죠. 그 이렇게 물건이 돈하고 물건이 싼데 집어 던진다는 건 의사주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 59년 전에는 내가 돈을 잃으면 이 집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만약에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 등기부는 없이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만약에 뭐예요? 이 사람이 과연 보존등기 할 수 있겠느냐? 그거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항상 보존등기는 누가 해야 되니까 최초 아니면 그 사람이 죽으면 상속인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만 뭐예요? 다만 이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된 데는 예외로 보겠다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대장 등본 갖고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사람인데 누구? 자, 최초. 자, 최초.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땅은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얘기입니다. 땅은.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과서의 몇 페이지에 117쪽에 등기관리자가 단독 신청 그래서 기억 나오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포괄 유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A에 대장 등본에 의해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는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 또는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다. 이렇게 써있어. 그 밖에 포괄 승계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라고 포괄 수중자, 포괄 유증만, 특정 유증은 안 돼요. 포괄 유증만 가능하지.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비읍의 대장이 몇 시 후 복구된 대장의 최초로 소유권자로 뭐예요? 기재된 자, 뭐 이건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또 10번에 자, 거기 줄 주세요.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명인 또는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어요. 자, 거기 대장상 최초로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니까. 다만 좀 줄치세요. 미등기 토지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을 때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써있죠? 그것도 예외에 예외를 두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면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면서 판결 얘기 나오죠? 그 판결 얘기 나오면 자, 안 되는 걸 확실하게 외우자, 안 되는 걸. 자, 안 되는 걸 외우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갑이 이렇게 뭐예요? 자기 땅에 대해서 땅 팔아먹으려고 보존 등기를 했는데 자, 그 대장을 만드는데 대장의 소유권이 누락이 됐어요. 이 누락된 이 대장을 가지고 절대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안 받아줘요. 왜? 소유권이 안 써 있으니까. 그러면 국가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소송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소유권자가 내가 진정한 소유권자라는 것을 뭐예요? 자, 등기소에 가서 증명하려면 누구 상대로 땅은 국가가 하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면 돼요. 근데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자, 건물을 짓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는데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이 누락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은 재산세를 걷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지방세법에 그렇게 정해놨다는 점. 그 지방세법에 정해놨으니까 이 갑이라는 신축 건물 진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가 나오면 이 판결 얘기 나왔을 때, 자, 이 판결은 절대 뭐예요? 판결은 국가. 자, 건물은 이렇게 뭐예요? 건물은 국가 또는 국가 또는 뭐예요? 국가 또는 누굴 상대로? 건축주 있죠? 건축허가 명의. 건축주를 뭐예요? 건축주를 상대로 자, 소유권 확인 판결 있죠? 이 소유권 확인 판결을 가지고 보존 등기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건물은 자,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소송해야지 국가 상대로 소송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니은의 확정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는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 확인 것을 내용해야 한다. 그러나 판결이 확인 판결에 하나는 것은 아니며 형성 판결이나 이행 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것이면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거기 B에 나오는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것은 이제 보존 등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는 뭐예요? 말소 판결 갖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뭐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자, 일단 거기 B에 그 있죠?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다만 이때 이 공유 분별 판결하 토지를 분필 전체를 먼저 하신 다음에 보존 등기 하는 거죠? 분할을 먼저 한 다음에 보존 등기가 되겠죠? 순서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자, C에 뭐예요? 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가 일부 누락이 되어 있어도 특정했을 때는 땅은 국가 상대로 판결받는 게 가능하다 했어요. 근데 D는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어서 소유권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자, 거기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정정 등록해서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한 다음에 자, 정정된 소유자 명의로 판결을 가능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거 같고. 자, 2 보자. 2. 자, 거기 줄치세. 그러나 건물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과 건축허가 명의인을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을 보존 등기할 수 없다. 써있죠? 그게 중요하다. 그거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절대 건물은 자, 그래서 우리가 앞자 따서 건물은 건축주나 누굴 상대로 국가 상대로 있죠?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이 판결을 받으면 안 되니까 건국판 안 된다. 건국판 안 된다. 이렇게 외우자는 거예요. 건국판 안 된다. 자, 건국판 안 된다. 자, 미등기 부동산의 수용은 당연히 뭐예요?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등기된 부동산의 수용은 이전 등기하고 미등기 수용은 당연히 뭐예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존 등기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디귿번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니을번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주장, 당연히 뭐해서 확인해서 하는 거. 건물의 경우에 한정한다. 토지는 해당하지 않죠? 건물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컨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자, 그 청계천이 뭐예요? 자, 청계천 판자촌을 다 철거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이주를 했는데 자, 시땅에다가 뭘 짓고 이거 무가 건물 짓고 있죠? 판잣집 짓고 살았어요. 판잣집. 선거 때, 자, 선거 때 다 무너졌다 다시 짓고 무너졌다 다시 짓고 선거 때 뭐라 그랬어요? 선거 때 나를 뭐예요? 자, 국회의원으로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좋은 소식 기다린다고 대통령 뽑아지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고 전기 뭐예요? 전기가 들어갔어요. 먼저. 수도는 공동수도고. 그 다음에 전기 들어간 다음에 수돗물 집어넣어줬죠? 수돗물 집어넣는데 자, 공동 화장실 쓰고. 그래서 자,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 시땅에다가 뭐예요? 무허가 건물 이렇게 무허가 건물 자, 이 무허가 건물이 양성하는 바람에 그다음에 개발 바람이 불어서 여기다 이제 시땅에다 아파트 짓고 아파트 분양해 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시땅은 뭐예요? 땅은 시땅이니까 땅은 안 되고 뭐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만 자, 시도지사,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뭐예요? 확인에 의해서 건물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그런 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서 뭐가 나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나오면 이건 건물에 관한 얘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19페이지에 거기 보존 등기 신청의 내용 틀린 거 그래서 자, 토지에 관한 보존 등기 경우에 원인과 날짜를 기록해야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원인 날짜는 뭐예요? 안 쓴다는 게 왜? 자, 잘 보세요. 자, 이제 여기 몇 페이지 그 바로 밑에 신청 정보 기재사항과 첨부 정보 그래서 기억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뭐예요? 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기에 따라 신청한 뜻을 기재하는데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65조 1호라고 쓰게 되면 아, 이건 대장 갖고 신청해 오는구나.
그 다음에 뭐 이유하면 판결 갖고 하는구나. 이렇게 뭐예요? 일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 기준을 적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줄치자는 얘기예요. 이 경우 원인과 날짜는 뭐예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죠. 그러면 우리가 자 이렇게 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갑이란 사람이 만약에 뭐예요? 신축 건물 짓고 이 갑이란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해요. 그러면 이 갑과 을은 뭐예요? 을이란 사람이 갑과 계약 맺은 게 아니고 갑만 혼자 하는 거니까 이 등기부상에 어떤 원인된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보존 등기는 자 뭘 안 쓴다는 게 등기 원인 자체가 없다니 원인 자체가 그 을이 뭐예요? 을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자 누가 갑에서 을로 주체가 바뀌니까 이 2번 이전 등기하면 뭐예요? 갑에서 을로 주체가 바뀌죠? 주체가 바뀌니까 이 주체가 바뀌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여기 원인이 뭐예요? 매매면 매매, 상속이면 상속, 수용이면 수용. 이 원인 쓴데 보존 등기는 그런 게 없다는 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답처럼 등기 원인과 날짜는 뭐예요? 절대 안 쓴다는 게 없으니까 없는데 어떻게 쓰냐는 말도 안 되지. 그 다음에 니은은 당연히 뭐예요? 대장을 첨부해야 되고 특히 거기 자 그러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의미자가 없으니까 권리자가 단도하니까 인감유하죠. 제3자 허가등이 왜 자 토지거래 가서 거래를 해야지 보존 등기는 거래를 하는 게 아니냐. 어?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그 땅 미등기를 내가 보존 등기 하는데 허가서는 그 거래를 해야지만이 허가서 내는 거지. 말도 안 되니. 그러니까 허가서 내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해되시고 그다음에 보존 등기에 대한 특칙이 뭐냐는 게 소유 구분 건물 보존 등기에 관한 특칙 그래서 거기 동시인청 그런데 그건 별 필요 없고 120페이지 쌍가루 4번 직권 보존 등기 특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직권 보존 등기 특례가 있다는 점. 그 직권 보존 등기 특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자, 직권 보존 등기 특례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법원에서 다음 같은 사항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같은 사항을 촉탁한다는 촉탁. 자, 그러면 그 촉탁하는 게 뭐냐면 가압류. 자, 그 다음에 가처분. 자, 그 다음에 경매. 주택임차권에 주택임차권에 뭐예요? 임차권에 등기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촉탁이 오게 되면 자, 예컨대 만약에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누가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렸더니 안 갚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채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소송하면서 이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 채무 관계죠? 돈 관계죠? 가압류를 촉탁합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이런 촉탁이 오게 되면 등기관이 뭐 이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득직권으로 1번 무슨 등기를 1번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가 이것을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한다니. 왜? 이런 촉탁이 오게 되면 여기 등기부상에 뭘 적어야 돼요? 이거 2번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라든가 그죠? 자, 물론 경매는 등기부가 없는 상태니까. 자, 강제경매겠죠? 임의경매는 아니겠죠? 자, 이런 내용을 적혀서는 뭐예요? 이 보존 등기를 누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등기관이 직권하겠다. 그래서 직권하는 뭐예요? 촉탁은 4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얘기입니다. 등기명령. 자, 그래서 일단 기본 120페이지에 그 직권보존 등기 특례 그래서 직권보존 특례 그래서 거기 1번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촉탁에 따라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뭐예요? 보존 등기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처분 제한 등기를 뭐예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이 소유권 등기한다는 뜻을 기록한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위에 처분 제한 등기는 뭐예요? 경매 개시 결정. 그게 바로 뭐예요? 강제 경매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고. 주택임차권, 상가임차권의 등기 명령 있죠? 그래서 그 4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외우라니까. 4가지만이라도. 자,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 임차권의 등기명령 얘기입니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자, 그러나 처분 제한에 의한 세무수장이 세금을 안 내서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 세무수장이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압류를 촉탁할 때는 이 보존 등기와 압류 등기를 같이 해야 되니까 압류 등기는 압류 등기 촉탁이 왔다 그래서 직권 보존 등기 하지 않아요. 직권 보존 등기와 압류 등기를 동시에 같이 촉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두자. 그래서 직권 보존 등기 특례 그래서 자, 그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건 뭐예요?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촉탁이 몇 개냐? 그러면 4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이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존 등기할 때 여기 자, 소보일지 못 쓴다. 이렇게 소보일지
소보일지 안 된다. 이 보존등기는 일부에 안 되고. 자, 자기 지분만 해겠죠?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 소보일지 못 쓴다. 왜? 원인 없고. 등기원이었다 그랬죠? 원인 없고 소유 등록 안 된다. 자, 소유 등록 안 된다. 자,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는 보존등기 못 한다. 자, 그럼 소보다는 뭐 보존등기는 단독인데 건국판이 아니고 건시군이다. 자, 이렇게 한번 외워두자. 건시군이다. 자, 건국판은 뭐예요? 건물은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되고, 건시군 건물은 뭐예요? 시장구수총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가 이제 중요하니까 대장 뭐예요? 대장 가지고 머릿속에 외웁니다. 그래서 뭐라고? 최초 상속인 포괄 유증받은 사람.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건물은 뭐예요? 건시군 그렇게 외우지 않는 게. 다시 뭐라고? 대장 가지고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 최초 상속인 포괄 유증. 자, 땅은 뭐예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건물은 뭐예요? 건시군 그런 식으로. 자, 좀 외워보자니요. 건시군 그렇게 외우자니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 121쪽에 뭐가 나와요? 121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는데, 물론 뭐예요? 물론 거기 자,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그 의무가 있죠? 의무. 120페이지 의무 참고로 보시면 거기 120쪽에 미등기 부동산 양도시 보존 등기 의무.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이전 등기 할 때는 계약 체결부터 60일이고, 계약을 체결로 보존 등기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 뭐예요? 하게 된 날부터 며칠이란 이게 60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얘기예요. 자, 이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보존 등기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신축 건물을 다 짓고 건축물 대장이 나오고 언제든지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었으면,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까지 하라는 거죠. 근데 갑이란 사람이 건축물을 뭐예요? 건물을 2층을 짓고 아직 뭐예요? 3층은 안 졌는데 이 뼈대만 세웠어요.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건물 다 짓고, 자, 사용 승인 받고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을 때부터 60일이다. 그 얘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는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객체. 자, 소유권 이전 등기 객체. 그래서 뭐예요? 객체. 그래서 이전 등기는 뭐예요? 소유권에 뭐는 가능해?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하죠? 일부 이전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절대 뭐예요? 부동산의 일부 이전 등기는 없다. 부동산에 뭐가 없다?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는 것은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한다든가.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소유를, 자, 2번 소유권에 뭐라고?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해서 을이 2분의 1을 받죠? 자, 이렇게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한다든가. 이 땅은 뭐예요?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한다든가. 공유지분 일부. 그래서 누가 이 2번 을의 뭐예요? 을의 2분의 1 지분을 전부 이전해서 할 수 있고. 자, 을의 뭐예요? 을의 2분의 1에 뭐예요? 전부를 이전할 수 있고 또 일부를 이전할 수 있겠죠? 이 병이란 사람한테. 그래서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한다든가. 공유지분 일부를 뭐예요? 4분의 1을 4분의 1을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병한테 이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일부를 이전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소유권의 일부전이에요. 왜? 권리 일부 지분이니까, 권리 일부가. 자, 근데 부동산 일부는 절대 이전할 수 없어요. 부동산을 뭐 하지 않고 분할을 해서 땅이 두 개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부동산의 일부전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121쪽에, 자, 121쪽에, 그 의 1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등기된 부동산의 전부를 법률행위, 매매, 증여 법률행위 또는 뭐예요? 법률 규정, 상속 수용 등에 의해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공시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로서 언제나 독립된 순위번호를 붙여서 독립등기를 한다. 자, 출처세. 따라서 토지를 분할 시에는 분표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은 전부를 이전한 것이지 절대 부동산 일부는 이전할 수 없다. 부동산 일부는 용익물건만 가능하지 일부 이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땅을 두 개로 완전히 분할을 해서 하나가 100이었으면 하나는 뭐예요? 100의 1로 해갖고 이 새로운 땅이 생기면 이 새로운 땅에 대해서 이 대장을 만들고 이 대장을 가지고 보존 등기해야지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 부동산 일부라는 것을 이전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 근데 거기 2번 소유권의 일부전이란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하거나 공유지분 일부를 이전하는 거죠. 그건 권리를 이전한 것이다. 권리 이전 등기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뭐예요? 자, 일반적으로
만약에 뭐예요? 반대급부가 매매라고 하는 쌍무계약, 쌍무계약이면 반대급부의 날부터 60일이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편무계약 있죠? 편무계약일 때는, 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할 때는 계약 효력이 발생부터 며칠이라는 게 60이죠? 일반적인 경우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하여튼, 쌍무계약일 때는 뭐예요? 반대급부한 날부터 60일이고. 자, 뭐예요? 편무계약일 때는, 자, 편무계약일 때는 증여, 자, 당사자만이, 일반 당사자만이 뭐예요? 자, 의무를 부담할 때는 뭐예요? 계약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이냐면, 만약에 뭐 일반적인 뭐예요? 일반적인 증여일 때는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이죠? 근데,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사인 증여 같으면 죽는 날이죠?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이. 그런 차이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렇게 내용만 이해해 두자. 그 다음에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죠? 소유권 신청 절차 나오죠? 신청 절차.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이 갑에서 보존 등기를 마치고, 자, 뭘 마치고, 보존 등기를 마치고, 이전 등기 하죠? 자, 이전 등기 하게 되면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라고. 맞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뭐 하면, 2번 뭐예요? 이전 등기 이렇게 소유권 등기 하면, 자, 이렇게 뭐예요? 갑에서 병으로, 을로, 주체가 바뀌죠? 주체가. 이 주체가 바뀌니까 이 원인행위가 중요해요. 원인행위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자, 보통 뭐예요? 자, 등장하는 게 5개 있어요. 5개. 매매. 자, 그 다음에 상속. 자, 그 다음에 수용. 유증부터. 유증.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뭐라고? 진정. 명의회복 있죠?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인 5개가 뭐예요? 원인 5개가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 할 때 그 원인. 그러니까 이 보존 등기는 한마디로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니까 당연히 보존 등기를 할 수, 자,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뭐예요? 만들게 해주는 자 있죠?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자가 중요하고, 이전 등기는 원인에 의해서 주체가 바뀌니까 원인에 의해가 이렇게 5개가 중요한 건데, 자, 거기 이 절차적인 얘기는, 자, 조금 쉬었다가, 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